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과 글쓰기 과목, 1학년 과목이죠. 어, 글쓰기 과제물, 중간 과제물에 대한 문제를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과제물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6년 1학년 때, 첫 학기 때에 제출했던 그 내용인데요. 문제가 이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점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공통대, 자, 졸업생,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자, 졸업생, 이거 2016년 학번인데, 2020년에, 그러니까 4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1학년 글쓰기 과목이고, 총 점수는 84점인데, 기말 시험에서 이제 객관식 시험이죠. 이때 54점으로 점수가 뭐 많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불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닙니다. 뭐 성적을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뭐 좋겠지만 일단은 뭐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어떤 어느 정도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거의 뭐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4년 동안에 4년 내내 뭐 장학금을 다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좋은 혜택을 받고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성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어쨌든 30점을 받았습니다. 30점이 만점이죠, 과제물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뭐 글쓰기는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쓰는 거라서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이 또 있긴 한데 요것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제 내용은 과제물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복제할 경우에는 그 표절 검사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감점이나 또 0점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제하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특히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 주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글쓰기 과목도 이게 해마다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건 맞아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글을 작성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다음 중 하나의 과제를 골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통입니다. 공통 과제고 A4지를 이용해서 3에서 5매 구체적인 작성 요령과 예문은 학포 특강을 참고할 것. 그래, 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지키면 되는데 뭐 글쓰기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오탈자나 뭐 형식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는데 먼저 1번 보면 자신이 주로 거처하는 공간, 집 혹은 직장 등을 상세히 관찰한 후 다음을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1. 서술된 내용에 적절한 제목을 붙일 것. 2. 세부 공간 몇 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음. 선택된 세부 공간의 느낌과 분위기, 공간의 기능과 물건의 배치 상태에 대한 설명과 묘사, 공간의 활용 등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 비판, 특정 공간에 얽힌 추억과 개인적 느낌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수신자로 하여 그 친구와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는 편지글을 쓰시오. 1. 서술된 내용에 적절한 제목을 붙일 것. 친구와의 갈등이나 대립 등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을 포함시킬 것. 편집글로서의 형식적 특징을 드러낼 것.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한테 편집글을 쓰는 것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수월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생각으로 편집글을 작성하게 됐는데, 서술의 내용,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것도 이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중심 핵심어를 찾아내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립, 갈등 대립 이런 것들, 뭐 사건, 충분히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글은 뭐 그동안에도 편지를 자주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편지를 썼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많이 썼었어요, 편지를. 그래서 그거를 음,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썼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면 자 이게 양식을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온라인 제출용에다가 2016학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글쓰기 적고 공통 그리고 과제명도 뭐 적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제목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히 남을 너와 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목차도 적고요. 뭐 제목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나는 제목을 적었다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를 작성을 했습니다. 1번 나의 친구 너의 친구 이 20년 동안의 기억 3. 너의 여자친구 4.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돈과 우정 뭔가 여기서 보이죠? 뭔가 이런 것들의 갈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 우리의 미래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글을 작성하다 보면은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글을 적거든요. 그게 뭐 편지든 뭐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그 어떤 장르를 망라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뭔가를 제시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비전을 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발전 지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뭐 저 개인적인 얘기라서 뭐 크게 어, 중요할 건 없는데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참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나의 친구, 너의 친구. 너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너의 얼굴을 본 것도 오래되었고 지금의 너의 모습도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아. 세상 그동안 얼마나 서로에게 무심했는지 느끼고 있다. 이제는 어린 시절 너와 함께 했던 순간들은 그저 머릿속에 작은 추억으로 남겨졌을 뿐이구나. 나는 너를 볼 수 없는 것이 그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그것을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지. 너의 잘못도 그리고 나의 잘못도 아닌 그저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달랐을 뿐인데 그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생겨버린 것 같아. 너 역시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많았겠지만 나도 너로부터 많은 섭섭함을 느꼈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다시 만나서 장난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너에 대한 감정과 속마음을 이야기해서 조금이나마 소원했던 서로의 마음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2. 20년 동안의 기억.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야. 그러고 보니 너를 알게 된 것이 정말 오래되었구나. 처음에는 너와 내가 함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 그저 이야기거리가 비슷했었고, 너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었고, 그렇게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같은 반 친구였을 뿐이었는데, 이렇듯 오래도록 알고 지내고, 또 이런 그리움 때문에 편지를 쓰는 관계가 되었구나. 하지만 좋은 점 뒤에는 불편한 마음도 자리 잡게 되었지. 글쎄,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너 역시 나를 대하는 것이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그것이 내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너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거야. 너는 가까운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었다고 생각해. 너는 너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그저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야. 사소하지만 나 역시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말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어. 그것이 몇 년이고 지속되었지만 그저 나는 너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잊어버리곤 했어. 내가 너에게 들었던 말들을 기억해. 못생겨가지고 잘 좀 해.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너 안 돼. 에이구 바보 같은 놈. 너 뭐여? 지랄. 에이구
이런 말들 말이야. 이 말들 속은 겉과는 다르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신이 없게 만드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의미가 들어있어. 이렇게 그 말 속에 더 자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듣고도 나는 그저 듣고만 말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지. 그래도 때론 참지 못할 때가 있어서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했었고 말이야. 이런 말들을 서로 하게 된 것은 너와 함께 지내는 시간도 많았었기 때문이었겠지. 함께 수일 동안 여행을 가고 언제나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볼링도 치고 당구도 치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말이야. 또 우리는 함께 스노보드를 타러 가는 것도 좋아했었어. 네가 있어야 재미있었고 배울 것도 많았었지. 아마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재미로 나와 함께 했었는지도 몰라. 그 와중에서도 너와 나의 다툼이 생겨서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신경 쓰기도 했었지. 사소한 일로 다투고 또 다시 화해하고 그것이 언제나 반복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었어. 나는 언젠가 이런 소모적인 너와의 관계를 그만두고 싶어서 너와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었어. 그렇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 너를 의지했던 시간이 많았으니 말이야. 가끔 연락이 올 때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만남도 가졌을 거야. 나는 나이가 들면서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많은 발전이 있었어. 직업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바뀌었어. 특히 내가 직업군인을 하는 동안에 많이 성장했어. 일을 많이 해야 했고 선후배 관계도 잘 해내야 했어. 게다가 못다한 공부를 계속하느라 많은 일들을 해야 했었지. 우리가 성인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너와 대화를 할 때면 내가 느끼는 너는 언제나 그 어린 시절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았다. 3. 너의 여자친구. 친구야. 네가 너의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었지. 여행도 함께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네가 정말 부러웠었어. 잘생기거나 뭐 키가 큰 것도 아닌 평범한 친구였는데 그래도 항상 밝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너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었으니 여자친구도 잘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언젠가 남이섬에 간다고 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섬에서 숙박을 하고 오라는 말을 했었어. 너와 이야기할 때는 농담처럼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너가 너의 여자친구에게 내가 했던 말을 하니 너의 여자친구는 내가 변태 같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너에게나 너의 여자친구에게나 많이 서운했다. 내가 했던 말을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한 것도 그러하고 또 너의 여자친구가 한 말을 굳이 나에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너의 여자친구가 너와 가장 친한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에 너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너의 결혼식에는 가지 않았지. 내가 소심하게도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고 담아두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하필 그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한 것을 핑계로 대고 있는 거야. 사실 너의 결혼식 전에 우리 심각하게 싸웠었지. 4.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돈과 우정. 내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군대 동기를 따라갔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담을 했었고 너에게도 추천을 했었어. 그 회사에서는 친한 친구와 함께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류를 했었는데 말이야. 나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어. 그 당시 나는 사고로 인해서 다른 부대로 전입을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내 동기만이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었었거든. 하필 그 중에 가장 친했던 동기 녀석이 날 네트워크 마케팅에 소개해줬던 거야.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던 터라 빨리 전역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던 나에게 그것은 나를 살게 하는 한 가닥 희망이었는지도 몰라. 그것을 말하기에는 부끄러웠고 심지어 너에게조차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줬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넌 나에게 항상 왜 그런 것을 하느냐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처럼 말하곤 했어. 오직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옳다는 것처럼 말이야. 너는 나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부터 꺼내오기 위해 돈을 썼다고 말했지. 그것도 빚을 져가면서 말이야. 글쎄, 나는 너의 말에 대해 신뢰할 수는 없었어. 그저 그 전에도 무엇인가를 함께 했듯 이것도 너와 함께 하고픈 생각이 중요했어. 하지만 곧 너는 탈퇴를 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시간이 흘러 너가 사용한 돈을 나에게 달라며 물어왔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당시 오직 자신의 결정으로만 선택해야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와주는 의미로 돈을 빌려줬었고, 너는 직장이 생겨 급여를 받게 되면 돌려준다는 말도 했었어. 그렇게 우리 사이가 돈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 사소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 명분상 너는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씀씀이는 부잣집 도련님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절제하지 않았어. 100만 원이 넘는 시계가 몇 개씩이나 있고, 좋아하는 스노우보드 산다고 몇백만 원씩 사용하고, 서바이벌 게임 한다고 값비싼 전동건을 몇 개씩 사고 말이야. 잘 사용하던 휴대폰도 바꾸고. 그래서 나는 너를 부러워하면서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푼돈을 돌려주기를 바랐었어. 돈의 액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야. 취직을 했음에도 생각 없는 너에게 내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서로 존중하고 어, 도와줘야 했던 마음보다는 너가 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돌려줬다는 생각에 너가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 20년 후 정도 돈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내 인생을 살며 너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너에게 또 배웠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끊은 채 오래도록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네가 항상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며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 우리의 미래.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고 계속 살아가게 될 테니 말이야. 이제 너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어.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각자의 인생을 사느라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니 지금 함께 즐기고 놀자고. 그래도 아쉬움만 남았지, 안 그래? 나는 그 누구보다도 너와의 어린 추억이 가장 많이 떠올라. 네가 했던 말들, 너의 옷차림, 너의 웃음과 표정 다 기억한다. 혹시 너도 그렇지 않니? 비록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낼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하늘로 보낸다고 생각하며 너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릴게. 보고 싶다. 그립다. 그렇게 아마도 내 모든 인생을 살아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할게. 친구야, 변하지 않는 너의 모습 영원히 간직하고 행복하길 바래. 안녕. 분신과 같았던 너의 친구가 2016년 3월. 자, 이렇게 해서 편집글을 작성을 했고 이렇게까지 이제 작성하고 더 뭐 참고 문항 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30점을 맞았는데 뭐 글쓰기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몇 점을 받았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뭐 일상이나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메일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과제 작성이나 과제 작성에 대해서 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하도록 하고요. 뭐 글 퇴고하는 거, 뭐 수정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